냉정하게 그 삼자적 입장에서 또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로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인생 이력이나 등등을 다 보면. 그런데 왜 지금 이게 많이 문제가 될까? 첫째는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뭐 보셨겠지만 요즘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의 일부는 저게 일부는 사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 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 입학했다. 이거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반 전형이고, 제 아들이 전 과목 1등급입니다. 전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뭐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 마구 거짓말을.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죠. 제 아내가 경기도 행사에 참여한 게 아마 거의 손에 꼽을 정도 숫자밖에 없는데,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 행사에 한 두 번, 세 번? 이 정도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걸 가지고 개인 의전을 뽑았다고 고발했어요. 뭐 등등.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가족들 검증 얘기가 나오게 되고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에게 부여되는 권한도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엄정하게 무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안 된 얘기지만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서 또 가족들, 측근, 친인척들에 대해서 샅샅이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검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채워나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죠. 가급적이면 저는 선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운명, 그 다음에 각각 개인의 삶을 사실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바꿀 비전과 정책은 뭔지, 과연 그 비전과 정책이라는 게 실현 가능한지, 그걸 실행할 능력은 있는지, 빈말이 아니라 진짜 실력이 있다는 점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를 향해가지고 누군가의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오로지 누군가의 복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치 선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회고적 보복 감정을 충족시키는 회고적인 복수 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또 우리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좀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호감 대선이 됐는데 저도 책임에 일단은 있겠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들도 상당히 있을 테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또 채워가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죠. 일단은 연방제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요. 연방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게 있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충분했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연방제 수준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연방제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연방제 수준이라고 말했던 것은 연방제 자체가 하나의 독립국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국가 아래에 있던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쪼갰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연방제가 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하나의 독립된 체제로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아이디어로 연방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지방정부를 연방제화 또는 그렇게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말은 맞는 거다. 연방제 수준이라고 표현할 만큼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제가 동의하죠. 양원제는 이제 결국 이제 연방제와 이제 사실 관련성이 아주 높은데 미국처럼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는 데는 인구 따지지 말고 똑같은 수로 대표한다. 연합국가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에서도 인구가 60만 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국회를 대표하는 양원제로 2명 뽑고 서울도 2명 뽑고 이게 가능하겠냐. 경기도 2명 뽑고. 네, 어쨌든 그런 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논의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양원제 문제는. 쉽게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개헌 말씀을 조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7 체제,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이후에 유신이 끝나고 군사 쿠데타 후에 이제 군사 독재가 이루어지다가 87년에 타협의 산물로 소위 이제 5년 단임 제도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87년이니까 지금 한 30몇 년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헌법 개정을 뭐 독재 시대에 이제 독재자 마음대로 하는 경우 빼고는 격변기에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헌을 할 기회는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전면 개헌을 할 기회는 촛불혁명 직후입니다. 사실 그때 개헌을 했어야죠. 근데 저는 실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세력 관계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면 이게 분명히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규칙 아니겠어요? 쌍방이 합의하는 또는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면 개헌을 얘기하면 말은 해도 실행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합의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200석 동의를 받아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200석 동의가 가능하겠냐. 형식적으로 200석을 넘겨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00석에 해당되는 정치 집단이 극렬하게 저항하면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냐 그게. 그래서 전면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일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헌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면 개헌 얘기는 제가 잘 안 했던 것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점차 점진적으로 개헌해 나가자. 합의되는 것부터. 그래서 합의될 수 있는 게 있죠. 그중에 예를 들면 뭐 기본권을 강화한다든지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하기 어렵겠죠. 저는 경제 기본권 이런 건 개념을 좀 도입하자 하는 입장이고요. 또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자. 전 세계에서 지방정부를 보고 단체라고 표현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개모임도 아니고. 경기지방자치단체, 경기지방자치단체. 근데 원래 지방정부죠. 예를 들면 자치분권의 강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거. 저는 이걸 좀 빨리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기후위기. 환경문제 중에서도 기후위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언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유럽 한 2, 3년 지나면 유럽 수출에서 엄청난 국경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지만 근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저탄소 사회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헌법에 명시하다 하면 뭐 국민적인 인식이 확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고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 강화라고 생각합니다.